자, 이재명이가 얼마 전에 다음 달 재판 불출석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에게 주어진 큰 재판을 보면 대장동 위례, 성남FC, 백현동, 대북 송금 이런 것들이 줄줄이 있는데요. 그래서 다음 달 19일, 3월 19일 재판에 불출석을 요구했는데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이 불출석이 방어권을 포기하는 거지만은 우리가 원한다라고 말을 했지만 재판부는 원칙대로 하는 게 맞다. 피고인 측 사정을 고려하기는 어렵고 분리는 안 된다. 재판부는 일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가 지금 이 재판을 거부하는 부분에 대해서 출마 관련이라고 했어요. 3월 19일 날 이재명 피고인의 변론 분리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 이유가요. 공식 선언은 없었지만은 4월 총선에서 이재명이가 개항을에 출마하는 게 사실상 예정된 상황에서 3월 재판은 이재명이 없이 정진상이만 피고인석에 앉혀놓고 진행해달라 했어요. 자, 그래서 유동규도 지금 자유통일당으로 개항을에 출마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동규도 어차피 못 나오지 않겠냐 이래 말했지만 판사는 증인이나 피고인이 출마한다고 기일에 고려드릴 수는 없고 우리는 우리대로 기일을 잡아서 재판을 진행해야 된다 했고, 이재명의 변호사는 이후에 4차례 걸쳐서 이 부장판사에게 다시 생각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부장판사는 출마는 출마, 재판은 재판이다. 자, 유동규 정인신문이 정진상이만 관계 있는 게 아니라 이재명과 분리해서 진행할 수도 없다고 이렇게 이제 판사가 말을 하니까 결국 이재명의 변호사는 우리가 방어권을 포기하겠다 했지만 판사는 그래도 분리는 안 된다라고 했고, 현실적으로 정인도 그리고 이재명도 출석이 가능할지 의문이다라니까 그건 모르겠지만은 원칙대로 하는 게 맞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유동규는 이날 언론과 통화에서 저는 정인으로 소환되면 다 나갈 거다. 이재명이는 핑계 대지 말고 자기 일이나 잘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거기에다가 지금 일반인보다 4.15배 긴 이재명 1심 소요 기간이 특혜인가 고의적 재판 지연 전략인가 하는 기사까지도 몇 달 전에 나왔지요. 그래서 이재명이 재판이 매우 지금 느리게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이 재판 불출석 요구가 좀스러운 꼼수다. 재판에 임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게 지금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도 있어요. 트럼프가 최근에 보면 자신의 재산을 부풀려 가지고 은행 대출을 받은 혐의로 뉴욕주 검찰총장이 소송한 재판의 결과에서 벌금 4,800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3년간 그 아들 둘은 2년간 뉴욕에서 사업을 할 수 없게 됐어요. 트럼프는 또 자신이 성추행한 사람에 대한 성추행 벌금과 그녀를 명예훼손했다라는 지금 재판에서 1,000억이 넘는 이 배상금 판결을 받았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이제 이런 가지고 있는 현금이 거의 바닥이 나는 판결 이외에도 지금 이 대선 뒤집기 시도 등 4건의 형사 판결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3월 달부터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도가 되는데 형사 재판에는 반드시 출석해야 되고, 자, 유죄가 선고되면 지장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의 재판이 3월과 4월 법정에서 있고 5월과 6월에도 법정에서 있고 그것도 매우 자주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최근 크게 패소한 2건의 재판이 뉴욕에서 이루어졌고 또 형사재판 앞으로 진행될 것도 다 뉴욕에서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재판 때문에
이 대선에도 데미지를 입게 되고, 또 솔직히 말하면 자신의 트럼프 타워 가치를 2배 2억 달러 이상 뻥튀기고 총 36억 달러 뻥튀기여서 4억 8천만 원의 벌금을 받게 된 부분은 병적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했고, 그렇게 판사가 말했고, 트럼프의 재산이 사실 많다고 하지만 부동산으로 4조고요. 현금은 한 4억 달러의 가량이라서 트럼프가 지금 벌금을 물게 되면 현금 자산이 거들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진 캐럴이라는 그 여성에 대한 성추행 명예훼손해서 지금 민사소송에만 3연패를 당하게 됐어요. 총 트럼프의 벌금 폭탄 액수가 6천억 달러고, 그래서 지지자들이 지금 모금 운동을 해주자라면서 하루에 벌금 모금을 한다 하면서 1억이 모였는데, 한국 돈으로 트럼프가 이런 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50만 원짜리 황금 스니커스라는 이 운동화를 판다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나 한국이나 참 기가 찬 일인데, 트럼프가 지금 벌금을 갖다가 내려면 트럼프 타워까지 팔아야 되고, 지지자들이 모금 운동을 한다고, 이 무슨 해괴한 짓거리입니까? 그래서 한국이나 미국에서 유력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들이 지금 재판 때문에 지금 정치 일정이 마비되고, 또 더 나아가서 그 사람들의 재판이 다 정치적 부패, 비리와 연결되거나 도덕적인 문제와 연결되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이건 한국과 미국의 민주주의의 일종의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위기에서 진짜 무서운 거는요, 그 위기를 바라보는 국민의 관점이 진짜 무서운 거다. 자, 저렇게 많은 비리,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직자로서 부패 비리 의혹과 연결되는 재판에 연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선에서 27만 표 차로 떨어졌고, 그리고 대선 떨어진 이후에 당 대표가 된 지역구 유리한 데를 물러받아 국회의원이 되고, 그리고 국회의원이 되고 난 다음에 곧바로 또 당 대표가 되면서 당을 자신의 방패로 삼고, 그럼에도 구속이 되지 않은 채 아직 당 대표로서 공천을 지휘하고, 그러면서 또 자신의 그 선거를 핑계대면서 재판을 연기시키려고 하고, 이재명의 속셈은 뻔하죠.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이 진행될 때마다 새로운 내용이 나오거나, 혹시 그 중에 한 개 위정교사쯤은 일찍이 결과가 나오게 될 때 데미지가 생긴다는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하의 사기꾼, 도둑의 성추행범, 그야말로 윤리적으로 발바닥인 자가 미국의 공화당을 장악하고, 사실상 경선은 해보나만 하고, 그리고 실제 될 가능성이 유력하고, 저렇게 벌금을 갖다가 6천억씩이나 물고, 또 앞으로 수없는 재판에 연루되어서 출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의 대선 후보가 돼간다. 이거는 한국과 미국의 민주주의가 위기에 놓여 있고, 그 속에서 국민들이 판단할 능력을 여러 가지 경제, 정치, 사회적 불안 속에서 상실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겁니다.